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시험 끝나고 이틀 만에 불러가지고 뭐 너희들한테 뭐 설명회 비슷하게 원래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 그냥 내가 뭐 전체적인 것들을 봐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하긴 할 거야. 근데 그런 것보다 오늘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내신 대비 가이드 약간 애매하네, 그치? 그냥 어쨌든 수학 공부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뭐냐면은 예비고1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거창하게 썼는데 3개월의 선택 1년을 바꾼다라고 썼어요. 일단은 그 상황들을 몇 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너희들 친구들 그리고 뭐 친구들이지 너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몇 개 보여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앞으로 이제 친구들 보면은 선행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가면은 딱 가면은 나는 어디까지 해놨어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잘했던 친구들은 나 요즘 어디 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선행만 하고 그 고등학교 가서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우를 한번 선생님이 직접 겪었던 얘기들이야. 보여주도록 할게. 그 3월 달에 상담을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지금 너희들 기준으로는 미적분 1이고 그때 기준으로는 수학 2야. 수학 2까지 다 했대. 그래서 얘는 공부 잘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그 최근까지는 그냥 고2 수학을 한 거야. 고2 수학. 그러니까 3월 달에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하고 있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최근에는 고1 수학을 안 했대. 그래서 이제 고1 수학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줬어. 근데 잘 안 풀린대. 3월에 고1 수학을 시작했더니 잘 안 풀린대. 그래서 너는 왜 고2 수학까지 했는데 잘 못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까먹은 게 많대. 그렇구나. 까먹은 게 많대. 이게 사실 그 선행을 하면서 그 앞에 내용들을 까먹은 게 많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선행을 하면 안 되는데 선행을 해야 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선행을 했는데 방식이 잘못됐거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중간고사에서 60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다 해놔가지고 이제 완전 뻥 차가지고 왔는데 결국 까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그냥 60점대를 받았다고. 좀 속상하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 중학생 때, 중3 때까지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어쨌든 돌리려면은 그 친구한테 들어간 어떤 그 수학에 들어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중간고사 60점대는 조금 아쉽지, 그지? 그리고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지, 그지? 그런 결과를 받아. 근데 60점대도 사실은 되게 힘들게 끌어올려서 받은 점수였어. 왜냐면은 걔가 이제 고1 수학을 다 까먹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기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간신히 받아낸 점수야. 좀 속상해하긴 했지만 나는 뭐 얘가 이럴 줄 알았었어. 그랬던 거.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중학교 방식 그대로 간 학생인데 우리가 중학교 시험 대비할 때 너희들 내가 시험 대비 어떻게 시키냐?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풀리는 느낌을 받죠. 그죠? 문제만 주구장창 풀리잖아. 그래서 그거는 나는 중학교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너희들한테 뭔가 개념적인 부분들 이것저것 설명시키고 막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솔직히 관심 없잖아. 그지? 관심이 없어. 그리고 관심 없지만 성적은 나와. 맞지? 왜냐면은 중학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도만 해도 성적이 나오도록 뭔가 시험이 구성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될 거라고,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지. 그래서 어떤 친구였냐면은 3학년 1, 2학기 그 올백이야, 올백. 수학이 전부 다 100점이야. 그런 친구가 둘이 있었어,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한둘이 있는 게 계속 많아. 매년 많은데 내가 생각나는 거는 그 해에 2명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아무리 중학교 때는 이거 안 통한다, 안 된다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야.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풀고 반복하고 뭔가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개념적인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사고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결과는 여전히 조금 초라해. 그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고등 수학은 너희들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많이 푸는 게 잘 안 되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그 해설집 보면서 문제집을 막 끝낸 거야. 한 3-4권 끝냈어. 3-4권을 끝냈다고, 3-4권을. 뭐 센수학 풀고, 시너지 풀고, 뭐 스매싱 풀고 막 이러면서 3-4권을 풀었어. 그런데도 결과는 60점대야.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수학 머리가 안 좋아. 막 그러면 속상해. 나 선생님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60점대가 안 넘어요. 네, 그랬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냥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공부는 절대 그게 안 돼. 절대 그게 안 돼. 그랬던 거지.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선행을 열심히 달렸던 친구지. 그것도 좀 미련. 근데 선행을 달렸는데 따라갔다는 건 이해는 했다는 거잖아. 이해는 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뭔가 이해는 조금 해봤다는 거야. 근데 제대로 공부는 안 했다는 거지.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거지. 두 번째 케이스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노력한 거야. 되게 노력하지 않았냐? 문제집을 3권을 풀었어. 시험 전에. 고등학교 과정. 문제집 3권을 풀고 꾸역꾸역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오답노트도 한번 해보고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시도를 했다고. 근데 결과는 60점대야. 60점대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퍼센트로 쳤을 때 한 20% 정도? 20% 정도? 상위 20%면 어떻게 되냐? 지금 2등급이지. 지금 현 시점 2등급이고. 80점대 받으면 1등급 받을 수 있지. 근데 80점 중반 정도 받아야 돼. 맞진 않아요. 1등급 받으려면은. 그거는 뭐 그 시험 난이도 따라 다른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78점이었던 것 같아. 1등급 커트라인이. 근데 이제 그 1학기 때는 85점이 커트라인이었어. 그거는 학기마다 시험 난이도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그랬다. 좀 속상하지? 속상해요. 전부 다 100점이었는데 60점대를 받았어. 근데 이런 게 허다하다고. 극복도 안 된다고. 계속 받아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친구도 어떤 친구냐면은 중학교 수학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딱 한 번밖에 못 받은 친구야. 한 번밖에 못 받. 근데 얘가 뭐 엄청 노력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대충 공부하던 친구야. 대충 공부하던 친구인데 학원 등록해서 3학년 때 처음으로 90점을 넘었어. 그래서 되게 좋아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지. 그래서 이 친구는 겨울방학 때 뭐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내가 줘가면서 기본적인 것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숙제로 많이 내준 건 아니고 이것저것 해와봐 하면은 집에 가서 열심히 꾸준히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그 겨울방학 내내 수학 문제들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웠다고 내가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샷건 치면서 공부를 했대. 동생도 학원 다녔어가지고 동생이 오빠가 좀 너무 무섭다는 거야. 집에서 막 자꾸 욕하고 막 짜증을 낸대. 책상에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애가 포기하지 않고 한다고 하니 한번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라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전 과목 1등급이라는 게 얘는 4%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야. 전 과목 10%가 아니라 4%. 왜냐면은 9등급제 안에서 1등급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약대 갔어. 우리 붙어있는 친구 중에 홀토고 약대 있지? 그 친구가 이 친구야.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얘는 원래 처음에 막 목표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선생님 저 메디컬 갈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는 아니야.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약학대학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문제 잘 풀고 싶어 했어. 주어진 거 막 잘 풀고 싶어 했고 그냥 수학 잘하고 싶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나온 거야. 그래서 1학년 끝날 때쯤 돼가지고 선생님 저 성적도 잘 나왔는데 한번 메디컬 도전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메디컬 그러면 의대 갈 거야? 아니요, 약대. 약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요.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 안에 세 번째 케이스는 드물겠지. 1번 아니면 2번으로 많이 가게 될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으로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방향으로 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1번하고 2번도 아닌 케이스가 있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그냥 노력 안 하는 애들. 그러니까 1번도 나름대로 노력한 거고 2번도 나름대로 노력한 거야. 근데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게 속상하잖아. 노력 안 했는데 결과 안 좋은 건 어때? 그냥 뭐 받아들여야지 뭐. 그치? 뭐 지가 뭐 공부 안 한 거. 그치? 근데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나 공부를 열심히 한 거라고. 했는데도 점수대가 그렇게 나온다고.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고. 어떨 것 같아? 내년에 수학시험 봤는데 60점이야. 어떨 것 같아? 중간고사.
60점이야. 왜냐면은 1등급은 어쨌든 제한된 인원수 학생들만 받는 그런 어떤 결과니까. 또 우린 나름대로 이제 수학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너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난 기회야. 내가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250명 중에 거의 240등, 230등 막 이렇게 하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중3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230등, 240등 이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면은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수학도 잘 안 된다는 애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공부시켰냐면은 중학교 1학년 것부터 중학교 3학년 것까지 교과서를 전부 다 돌렸어. 돌렸다는 게 그냥 뭐 주고서 풀라고 한 건 아니고 뭐 EBS 강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다 듣게 해가지고 그 수학만 100강의 정도 듣던 것 같아. 그래서 그 100강의를 다 듣게 했어. 한 달 동안. 지금부터 한 달이야. 그럼 지금부터 한 달이면은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너희들 입학까지 한 2달 정도 남거든.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은 그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것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고등학교 1학년 걸 시켰던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냥 말이 쉬워서 1학년 것부터 3학년 것까지 한 달 동안 시킨 거지 어느 정도 시켰냐면은 거의 하루에 진짜 10시간 정도는 공부한 것 같아.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 것 같아. 진짜로. 수학만 한 건 아니고 수학이랑 영어랑 이렇게 두 과목 해가지고 열심히 시켰어.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걔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걔는 그 학교 가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계속 1등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시기가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이랑은 아예 상관없이 고등학교 가면 다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은 아예 필요 없어. 그때 받아가지고 좋아해서 뭐 할래? 라는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 너희들한테. 그지? 지금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 그냥 즐겁게 해. 편하게 해. 100점 안 받아도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야, 100점 받아오라 했어. 100점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다니까? 중학교 시험은 그래요. 중학교 건 그렇다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거야. 뭔 얘기냐면은 고1 성적은 중학교 실력의 연장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학의 퀄리티에 의해서 너희들 고등학교 성적이 결정이 된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성적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때 이제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선생님 저 서울대 갈래? 이런 애들을 거의 매년 봐. 작년 빼고 계속 매년 있었어. 왜냐면 작년에 내가 좀 그 불을 이렇게 사그라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 서울대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안 돼. 운 좋으면 갈 수 있어. 운 좋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냥 재능이 좀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재능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성적이 5, 1등급이 나오면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으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도 5, 1등급은 안 나올 거야. 적당한 성적은 나오겠지. 꽤 좋은 성적은 받을 수 있겠지. 노력했으니까.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지.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비관적인가? 근데 그게 현실이라서 너무 높은 목표를 갖지 말고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쌤 생각인데 그 열심히라는 게 고등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중학교 수학 공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중학교 수학은 그냥 학원 나와서 시키는 거 막 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은 학원 나와서 시키는 걸 하더라도 뭔가 방향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잘 인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집에 가서도 조금 공부를 해야 돼. 잘 받고 싶으면, 성적을 잘 내고 싶으면, 수학을 잘 하고 싶으면. 선행이 아니라 그 올바른 개념학습. 그러니까 올바른 개념학습이라는 게 내가 종종 너희들한테 물어보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어도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그런 걸 이제 올바른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그 개념학습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계획이야. 근데 어쨌든 올바른 개념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의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려면은 사고력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런 거를 해야 우리가 고등학교 성적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바닥에 있던 애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은 고등학교 가면 다 뒤집혀. 그러니까 내신 190점 이상이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싹 다
그 안에서 막 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다 나오는 거야. 3등급까지 나온다고. 4등급, 5등급도 나와 그 안에서. 190 이상이었다고 내가 4등급, 5등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보장은 없어요. 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뒤집힐 거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이 중학교식 공부를 버리고 당연히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고등 방식으로 전환하기 상당히 좋은 어떤 기간이다. 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주장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1년은 시작 3개월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을 잘못 보내면 그거 극복해내는데 1년 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더 이상 못 올라가. 많이 못 올라가. 그냥 좀 속상한 거지. 그래서 지금 잘 보내야 고등학교 1년을 첫 번째 시험을 잘 보고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계속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의 주장.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그럼 선생님 약간 너무 추상적인데요.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데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내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중학교식 공부는 버리자. 중학교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돼.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정승재 선생님 알지? 그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면 백지 공부를 시켜.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나면은 A4용지에다가 너희들이 그 배운 내용을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써봐.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거 해야 돼. 나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봐. 그게 개념 이해야.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외워야 돼. 외운 다음에 개념을 외우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시간이 많이 들까 안 들까? 당연히 많이 들겠지. 많이 들지 않을까? 일단은 수업 듣는 시간 이외에 따로 공부를 해야 돼. 그것부터가 일단 벽이야.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워. 안 그래?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하래? 암기까지 하래. 선생님 저는 외우는 거 잘 못하는데요. 해야 된다니까. 암기 안 하는 건 그냥 게으른 거야. 그냥 게으른 거야. 외우기 싫어서 안 외우는 거일 뿐이야. 어떻게 하면 외워질까? 여러 번 반복하면 당연히 외워지는 거 너희들 이미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 뿐인 거지. 안 그냐?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깊이 있는 사고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수학이 암기의 과목이냐 이해의 과목이냐 이런 어떤 논란이 항상 있잖아. 뭐라고 생각해? 암기 과목, 이해의 과목이야? 암기의 과목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해의 과목이 암기의 과목이야? 둘 다. 맞아요. 둘 다야. 당연히 둘 다지. 당연히 둘 다 아니야?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 이해가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이해가 좀 더 높다. 그냥 5대 5야 그냥. 그냥 5대 5라고. 이해가 됐으면 그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쑤셔 넣어야 돼. 다. 쑤셔 넣어가지고 그 이해를 동반한 상태에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암기된 것들이 뭐냐면 다 사고의 도구가 되는 거야. 사고의 도구가 된다는 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게 되게 쉬운 예시인데 우리가 롯데리아에서 만나기로 했어. 롯데리아 어딘지 다 알지? 그러면 롯데리아가 어디냐면은 여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쭉 걸어 나가면 사거리가 있어. 거기서 대각선으로 건너가면 롯데리아가 있어. 이거를 우리는 여기 지도 다 알지. 머릿속에 다 지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걸어 다녀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해도 충분히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냥 딱 지나가지. 근데 너희들한테 너희들 그 장기동에 있는 그 카페벤에 어디 있는지 알아? 네, 장기동이요. 장기동에 카페벤에 어디 있는지 알아? 카페벤에 어디 있냐면은 그 장기사거리에서 그 일단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안 그려지지? 이게 뭐냐면 경험의 차이인 거야. 경험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뭔가 개념이 이해돼 있어. 이해된 거를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너희들이 깊이 있는 어떤 사고력의 도구가 되는 거야. 어떤 개념이 암기가 돼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도구로 써먹을 수 있다고. 근데 머릿속에 그게 없으면은 생각하는데 써먹을 기회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수학 교과서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 풀이법까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난이도 높은 어떤 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들은 그런 어떤 내가 풀었던 문제들이 도구가 돼서 야, 이거는 이런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풀이를 시작하고 그 다음 시도해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 하면서 해보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되는 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거든. 그런 문제들이거든. 근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돼야 돼? 요것부터 돼야 된다고.
선생님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준비한 어떤 교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개념서를 먼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개념들 그런 것들 싹 다 암기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하라고 해. 그리고 개념서를 뭐 5번 돌려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 그럼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수학 공부법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참고해 보셔도 돼요. 근데 나랑 같이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어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제목은 이제 매스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너희들에게 한번 그 커리큘럼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리진이야. 이해 근원이라고 돼 있죠. 오리진.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완전히 교과서 개념입니다. 완전히 교과서 개념. 그러니까 뭔가 실전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말을 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걸 아끼려고 노력을 했어. 왜냐면은 그 기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다 처리하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텐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이외에 있는 것들을 써먹는 걸 되게 안 좋아해.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안에 있는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오리진. 그래서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로만 어떻게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영상은 나 촬영 다 하잖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올라갈 거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QR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계획이야. 뭐 QR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들어가서 보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스트림이야. 스트림 뭐냐면은 완전 교과서 연습 문제들로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냐면은 교과서 연습 문제를 한 번에 막 100문제 이렇게 줘버리면은 질려버리거든. 그래서 그 여러 단어를 합쳐가지고 한 20-30문제 정도로 구성을 해서 약간 뭐 한 번 풀 때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20-30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업 영상 해설이 나갈 거고 이 문제들은 진짜로 암기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암기 수준으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백지 복습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은 보면은 이게 개념 박스를 하나씩 준비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면은 그 개념 박스에 있는 제목을 딱 써. 백지에다가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너희들이 밑에다 쓸 수 있으면 돼. 제목만 쓰고 개념은 너희들이 손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하면 돼. 그게 뭐냐면은 그 백지 개념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리진 파트에서는 그런 어떤 개념 파트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수준 문제들은 당연히 그 풀이법이 다 암기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림까지는 나는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기도 암기 수준으로 학습을 해야 돼. 풀이법이 다 암기가 돼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 방학 때는 오리진하고 스트림 여기까지는 모두 다 하는 걸 목표로 할 거야. 모두 다. 이게 모두 다라는 게 민호나 지호나 막 이런 애들은 좀 빨리 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문제 풀이니까 좀 빨리 할 수도 있잖아. 빨리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고 그 조금 늦는 애들은 그냥 늦는 대로 천천히 갈 예정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스트림까지는 우리 지금 여기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목표고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제 웨이브야. 웨이브 확장의 파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지. 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뭔가 오리진이라는 게 그 근원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은 진원이라고 하지. 진원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뭔가 쾅 하고 이렇게 두들기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흐름이 생기는 거야. 흐름. 그리고 나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파도가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진원이 있고 오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어떤 흐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파도가 발생한다. 근데 이 파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 확장의 파도. 우리가 그 오리진하고 스트림에서 공부한 어떤 그런 기초 개념 그리고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고난도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쌤이 기준을 설정했는데 어떤 기준을 설정했냐면은 그 웨이브 문제에서 정답률이 한 70% 정도 되면은 공통수학 1에서 공통수학 2로 넘어가려고. 그 학생들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처음에 첫 번째 케이스로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분별한 선행을 진행하면은 그 성적이 안 나온다고. 정답률을 70% 이상 달성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다음 진도로 선행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오리진 그리고 스트림 그리고 웨이브.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이미 하고 있거든. 그래서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하는 거고. 진도 경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너무 좋아? 그래서 자꾸 빠르다고 자꾸 좋아하고 내가 그 지호랑 이런 애들한테 좀 빨리 해라 이렇게 한 게 왜 그랬냐면 얘가 늘어지잖아. 막 이렇게 빈둥대고 있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동료 차원에서 좀 빨리 하라고 얘기한 거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도보다 깊이 그리고 속도보다 철저한 개념 공부랑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치? 사고력이 중요해요.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사고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셔야. 사고력이 뭐지? 사고력. 생각하는 힘.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가야 돼. 다들 얘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얘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알지? 얘네들 따라가지 말고 내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대신에 열심히. 내 페이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깊게 파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고등 방식으로. 중등 방식이 아니라 고등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는 속도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고 그 과정을 깊게 파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과정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나는 교과서 기준으로 할 거거든. 그래서 교과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고1이 공통수학 1이고요. 공통수학 2가 있어요. 그리고 고2 때 대수를 배우고요. 그리고 미적분 1을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 과목으로 고2 선택 과목으로 기하가 있어요. 기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하고 미적분 필수야. 미적분 1은 필수야. 그리고 고3 때 확률과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3개가 수능 시험범위야. 그러면은 선행을 보통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공수 1 나간 사람들 공수 2 나가고 공수 2 나간 사람들 대수 나가고 대수 나간 사람들 미적분 1 나가고 선택 과목 기하 선택한 사람들은 뭐 겨울방학 때 기하 하겠지. 신양고는 기하를 2학기 때 하더라고.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기하를 1학년 겨울방학 때 기하를 한 다음에 뭐 여름방학 때 잠깐 준비해서 뭐 2학기 기하 준비를 하겠지. 그리고 3학년 때 뭐 확률과 통계를 준비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거 수능 과목이니까 뭐 1학년 겨울방학 때 확률과 통계까지 다 해야겠다 라는 애들도 있을 거고 지금 3학년 중3 겨울방학 때 여기까지 다 하는 애들도 있겠지. 있을 거야. 가만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다 하는 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물음표라고. 무분별하게 그냥 막 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뭔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은 잠깐 멈추고 그 단원을 파야 된다는 거지. 그 단원을 열심히 파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깊이의 기준, 쌤이 정한 기준은 뭐라고? 그 웨이브라는 어떤 교재의 기준을 했을 때 정답률이 70% 이상을 충족하면 그때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납득이 되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정을 끝내도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다음 선행을 만약에 진행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지금 아직 스트림 하고 있는데 누가 웨이브를 시작했는데 그 정답률이 70%가 넘어. 그러면 나는 한 2-3명 되면은 걔들 데리고 선행할 생각이거든. 근데 걔네들이 이제 진행을 할 거야. 다음 과정을 진행해요. 근데 걔네들은 공통수학 1도 하고 공통수학 2도 해야 돼. 선생님 너무한 거야. 생각을 해. 케이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학원에 왔는데 얘가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돼 있었대. 근데 최근까지는 고1 수학을 안 했대. 어떻게 했어? 고1 수학 다시 했어야지. 그래? 다시 해가지고 결과가 어땠어?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나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선행을 나가더라도 계속 앞에 했던 것들은 잡고 가야 돼. 잡고 간다는 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하냐면은 그 공수 2를 진도를 나가더라도 공수 1의 스트림이랑 웨이브는 반복해야 된다. 웨이브는 문제가 계속 새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웨이브는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은 그 파도가 끊이지 않잖아. 몬스터가 계속 나오듯이 그 웨이브는 문제가 계속 나와. 이번에도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선생님 웨이브는 몇 번까지 있어요? 13번까지 준비해놨는데 너희들 다 풀면 더 준비하려고 이렇게. 근데
준비는 13번까지 했는데 한 6번까지 풀었는데 아직 다 못 풀었어요. 6번까지 풀었는데 이제 시험이야. 그치?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그 웨이브 문제들은 계속 하면서 공수2는 따로 시간을 내서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애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봐서 느끼겠지만 쌤은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더 많이 시키는 거 알고 있지? 잘하는 애들 더 많이 시켜.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과정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나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역량에 따라서 역량이 안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그것도 질려버려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질린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질리면 포기하잖아.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이만큼이라도 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행을 나가더라도 이전 과정을 놓으면 안 된다. 뭐 할 거냐면 스트림 복습하셔야 되고 웨이브 문풀은 다른 애들 하는 만큼 계속 지속해서 나갈 거다. 동시에 다음 과정 선행이 진행이 될 거다. 말이 좀 길죠? 근데 좀 이해는 됩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못 들어봤지? 들어봤나? 나는 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 양곡에서 내가 학원 강사 일을 한 건 2011년부터야. 2011년부터니까 벌써 몇 년 됐어? 14년 됐어? 꽤 됐네.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애들 막 패가면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막 그 방학 때는 아침에 막 8시까지 학원 오라고 해가지고 아침 8시까지 학원 오라고 해가지고 8시에 와가지고 막 12시 막 1시에 집에 보내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열정이 과했지. 그러면서 애들한테 근데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도 왜 성적이 안 나와? 너 공부 그것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내가 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아. 중학교 때는 그냥 대충 공부해도 그냥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잘한다고 하는 애들만큼은 했어. 나도 중학교 때 그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뭔가 달라지더라고. 첫 번째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도 내가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이상한 점수를 받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얘는 왜 이렇게 잘 받았지? 근데 문제 수준이 엄청 어렵던데 쟤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벌써 풀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조급해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가 보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가 보고 계속 물어봤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그 답변들이 다 시큰둥해. 그냥 학원 가면은 우리 학원 수업 들어. 그래서 들어보면은 별거 없어. 이거 한다고 그거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막 그래.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냥 뭐 그 방법 몇 가지 알려주는데 그거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방법인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내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조언 하나는 요거밖에 없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해주신 말인데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그 내가 야자 빼고 다른 학원 간다고 하니까 엎드리라고 해서 골프채로 날 때렸던 선생님이야. 좀 무식한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잡생각하지 말고 잡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자꾸 뭐 방법을 찾고 이상한 소리 하냐. 이게 그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게 정답이더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때 내가 왜 조급했냐면은 나는 좀 꿈이 컸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이냐면은 학교마다 한 명씩 가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 고등학교마다 한 명씩 가는 대학에 가고 싶었다고. 당연히 거기 못 갔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해야 되니까 너무 조급한 거야. 그렇다고 성적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좋게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 성적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단번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을 많이 찾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년 이런 것들을 하는데 누군가는 꼭 여기서 선생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 애들이 맨날 괴롭히고 그런 거 저 서울대 가는 걸로 복수할래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자기 역량 안에서 좋은 결과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은 될 것도 안 돼.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그냥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진도가 잘 나간 사람들은 잘 나가는 대로 두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데에서 거기서 이제 반복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누구는 스트림 단계에서 이렇게 반복하다가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웨이브 5, 6, 7, 8, 90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한 다음에 시험을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누구는 뭐 이 반에서 막 1등급이 나올 거고, 누구는 이 반에서 그냥 2등급만 나오고 막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왜냐면 1등급은 신양고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명대밖에 안 돼요. 30명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반 지금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1등급 1명 나오면은 10%야. 2명 나오면은 그 평균보다 많이 나온 거야. 맞지? 3명 나오면 대박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반에서 1등급이 3명 나오면 대박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 1등급을 받는 건 불가능해. 나는 매년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절반을 1등급 만들고 싶어 라는 목표를 갖지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 한 2, 3명 나오면 대박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같이 재밌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선생님 생각이다. 그게 내 진심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 여태까지도. 그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런 겁니다. 같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끝.